자, 이번 시간에는 점전화 사이에서 작용하는 전기력을 구하는 문제들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이 점전화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을 구하는 문제가 되게 많이 출제되고 어렵게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문제를 풀 때는 먼저 전하의 종류를 먼저 파악하고, 두 번째로는 이 전하의 전하량의 크기를 구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전하가 받는 전기력의 크기의 방향을 따져보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281번부터 차근차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8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점전화 A, B, C가 X축에 고정되어 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그리고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은 마이너스 X축 방향이고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0이다. 자, 먼저 여기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0이라는 말이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0이라는 말을 잘 파악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요.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A의 전하와 B의 전하가 같다라고 하고, 뭐 C가 플러스도 마이너스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다고 했을 때, 자, 얘네들은 C에 둘 다 밀어내는 방향으로 일어나겠죠. 만약에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라면 이번에는 끌어당기는 방향. 그럼 서로 상쇄가 안 되겠죠. 이 C에 작용한 전기력 0이라는 말은 A에 의한 전기력과 B에 의한 전기력이 C에서 상쇄가 돼야 돼요. 그렇다는 얘기는 방향이 반대가 돼야 돼요. 그러면 A가 B가 부가 같다면 둘 다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 얘기는 A와 B는 다른 종류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먼저 이거를 빨리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종종 기출문제도 많이 나오니까요. 바로 파악해서 접근을 하시고요. 그 상태에서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은 마이너스 X 방향이다.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이쪽 방향으로 지금 전기력이 작용한대요. 자, 그러면 아까 방금 우리가 A와 B는 다른 종류라고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A가 플러스, B가 마이너스로 할게요. 그러면 이 A와 B는 반드시 뭐냐면 같은 인력, 그러니까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하겠죠. 그렇죠? 그럼 무조건 이쪽 방향으로, 얘가 마이너스는 플러스 상관이 없어요. 무조건 뭐 한다? 끌어당기는 방향, 플러스 S축 방향으로 이루어질 거예요. 근데 A에 작용하는 힘이 지금 마이너스 S축이란 말이면 뭐냐면 A와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서로 밀어내는 방향이 된다는 얘기예요.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은 A와 C의 전하의 종류는 같은 종류다. 그거죠. 그래야지만 얘네들이 밀어내서 이쪽 방향으로 힘이 작용해서 얘네들이 더해져서 이쪽 방향으로 만들어질 거 아니야. 그쵸?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가 뭐냐면 전하의 종류도 다르지만 지금 B보다 C가 더 멀리 있음에도 불구하고 힘이 더 크게 작용하잖아요. 그럼 뭐야? C의 전하량이 B보다 크다라는 거죠. 그 사실까지도 알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억. A와 C는 서로 다른 종류의 전하이다. 아니라고요. 그러면 말이 안 된다고요. A와 C는 같은 종류의 전하여야 되겠죠. 그리고 전하의 크기도 C가 B보다 커야 되겠죠. 그래야지만 힘이 더 크게 작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형은 틀이고 니은은 맞다. 자, 디귿번.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은 플러스 X축 방향이다. 그러면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을 우리가 한번 구해봐야겠네요. 그렇죠?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A와 B 그리고 B와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을 합한 거죠. 자, 그러면 각각의 전하량을 선생님이 그냥 QA, QB, QC라고 놓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A와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어디죠? A와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을 먼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쿨링 법칙 다 알고 있죠? K는 R제곱 Q1, Q2를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와 B 대입하면 K 값 그대로고 거리는 1이니까 4D의 제곱이 될 테고요. 그리고 A의 전하량 QA, B의 전하량 QB가 A와 B가 지금 이 B에서 이쪽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을 구했죠. 그렇죠? 그리고 오른쪽 방향은 뭐죠? B하고 C죠. 그렇죠? B하고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을 구하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K D의 제곱 QA, QC를 비교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 여기서 우리 아까 전에 구한 거 뭐냐면 B하고 C하고의 전하량의 크기를 비교할 수 있지만 얼마나 큰지는 몰라요. 그러면 우리 아까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마이너스 H 방향이다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대소 관계를 먼저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하겠죠. 또한 C에 작용하는 전기력도 0이다라는 이 두 가지 사실을 통해 A에 작용하는 전기력과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을 통해서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을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죠. 이게 자체는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먼저 A와 B 한번 구해볼게요.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을 구해볼게요. 그렇죠? 그럼 A가 있고 밀어내는 힘이 A와 C죠. 그리고 이쪽은 A와 B인데 이쪽이 더 크다는 거죠. 자, 지금 이 선생님이 말했던 것을 이제 식으로 표현해야 되겠죠. 얘가 작용하는 힘은 K, 거리는 얼마죠? 3D니까 9D의 제곱 QA, QC가 그쵸? 얘의 차이를 구하는 거니까 빼볼까요 한번? 그럼 어떻게 돼요? K, B하고 A, B 작용하는 거 얼마 되는 거죠? 거리는 4D 제곱이 될 테고 그리고 QA, QB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죠? 이쪽이 더 크다라고 하는 거죠. 0보다 크다가 표현을 해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를 먼저 A에 작용하는 힘을 먼저 구해 본 거고 정리를 하고 그리고 C에 작용하는 거 C에 작용하는 전기력도 구해보면 지금 A와 C 밀어내는 것과 B하고 C 당기는 힘이 지금 어떻다는 거죠? 서로 같다라는 거죠. 그럼 요 힘 K 9D의 제곱 QA QC는 어떻게 K 요 AB니까 BC니까 D의 제곱 QB QC가 같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서 D제곱 없어지고 K 없어지고 QC 없어지니까 QA는 9QB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요 우리 A에 작용한 힘을 잘 봤더니 지금 QA가 9큐브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 요게 지금 사실은 뭐냐면 QB로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정리해 보면 요걸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러면 K D의 제곱 QB QC 빼기 K 4D의 제곱 QA QB가 0보다 크다. 그쵸? 그러면 지금 내가 이걸 쓴 이유가 뭐냐면 요거는 지금 요거의 힘이고 요건 요거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지금 잘못 썼는 게 하나 있네요. A가 아니라 B야죠. B하고 C의 힘이 되니까 바뀌었죠. 그러면 지금 요거랑 빼서 제 0보다 크다고 했잖아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요 값이 더 크다는 거잖아요. 요 값이 더 크다고요. 왼쪽 것보다. 그러니까 얘네 둘이 합한 힘이 어디 쪽으로 향한다고요? 플러스 S축으로 향한다는 것은 맞는 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이 디귿번이 어려웠던 이유는 바로 다이렉트로 구할 수 없고 반드시 A와 C의 전기력이 어떤 작용을 하는지를 먼저 이해를 하고 풀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웠던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 뭐라고 했냐면 전하의 종류, 그 다음에 전하량 크기 비교하고 그 다음에 각각이 작용하는 전기력을 비교 분석하면 돼요. 자, 여러분들 좀 많이 연습하시고요. 아마 기말고사 때도 좀 어렵게 나올 것 같으니까요. 좀 숙제를 좀 많이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28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점조나 A, B, C가 X축에 고정되어 있는 모습을 표는 B의 위치만을 변화시켰을 때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과 크기를 나타내는 것이다. C는 플러스 전하이다. 자, X가 D일 때는 여기일 때는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왼쪽 방향이고 반면에 3D일 때는 오른쪽 방향으로 3F가 된다라는 사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장 먼저 푸는 방법은 아까 뭐라고 했냐면 첫 번째는 전하의 종류를 파악하는 게 가장 급선무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러면 가에서 가와 나를 구분해서 해볼게요. 가는 지금 봤더니 여기 0, D, ED 놓고 풀면 되겠죠. A가 있고 B가 있고 그리고 C가 있고 이게 C의 전하의 종류는 플러스다 라는 게 나왔고
C에 작용하는 이 전기력이 이쪽 방향이라는 거죠. 그렇죠? F라는 크기로 작용하고 있다. 라는 게 나왔고, 자, 나를 한번 그려볼게요. 선생님이. 자, 비교를 하기 위해서 그려보고 있어요, 지금. 0, D, 2D, 3D다. 그리고 A와 C는 똑같아. 그쵸? 그리고 아까 C는 플러스라고 했죠, 선생님이. 그리고 B가 이번에는 어디 있냐면 여기 있다는 거죠. B가. 그랬더니 C에 작용한 힘이 지금 오른쪽으로 3F가 된다라고 했죠. 그러면 이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이 바뀌었죠.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럼 바뀐 건 뭐냐면 B의 위치가 바뀌었다는 거야. 그럼 B가 어떤 플러스로 오른쪽으로 바뀌려면 B는 반드시 뭐가 돼야 되는 거야? 무조건 마이너스가 된다는 얘기죠. B는 무조건 마이너스가 돼야죠. 오케이? 그래야지만 되는 거죠. 요게 지금 먼저 첫 번째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X는 D일 때보다 3D일 때 지금 힘의 크기도 C에 작용하는 힘도 커졌어. 자, X가 D일 때보다 X가 3D일 때 C에 작용하는 힘이 커졌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힘이 커졌다. 그쵸?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어떤 거냐면 이 A에 의한 자기장이 사실은 뭐냐면 서로 밀어내는 힘이라는 거죠. 그렇죠? 밀어내는 힘이어가지고 얘네 둘 다 이렇게 작용했지만 얘네는 아까 전에는 뭐냐면 상쇄가 되었지만 이번에는 더해지는 거죠. B하고 C하고 오른쪽 방에 힘이 작용하니까 더해져서 3F가 커졌다는 얘기죠.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A의 전하는 뭐라고? 플러스라고. 그러면 지금 요 얘기를 통해서 전하의 종류를 다 구했네요. A는 플러스, B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뭐라고? 전하의 종류를 찾으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전하량의 크기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쵸? 그럼 먼저 가에서 이 F라는 힘이 주어져 있잖아. 그쵸? F라는 힘이 주어져 있는데 여기서 파란색 표시해 볼게요. 자, 요게 지금 이쪽으로 F라는 힘이 되어 있는데 이건 뭐냐? 아까 A는 플러스 B는 마이너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얘네들 이쪽으로 작용하는 거 BC가 왼쪽으로 작용하죠. 그걸 우리가 FB라고 할게요, 선생님이. 그리고 A와 C는 밀어내는 이걸 FA라고 할게. 그쵸? 그러면 이 가에서 뭐냐면 FA하고 오른쪽으로 F 플러스를 할게. FB를 뺐더니 마이너스 F라는 값이 나왔다는 거야. 가에서는. 자, 마찬가지로 이제 똑같은 방법 나와도 해볼게요. 나에서 오른쪽으로 3F라 힘이 나왔잖아, 지금. 오른쪽으로 3F 힘이 나왔다는 얘기는 뭐냐면 B하고 C는 오른쪽으로 얼마? FB가 작용하고 그치? 그리고 A와 C는 마찬가지로 오른쪽으로 뭐 한다는 거? FA가 작용한다는 거죠. 이건 뭐냐면 FA 오른쪽, FB도 오른쪽이니까 더해서 3F가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걸 정리할 수 있잖아. 그치? 정리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이걸 비례식을 정리하니까 연립방식을 세우면 FA와 FB가 어떤 관계인지를 구할 수가 있겠네요. 이건 뭐냐면 이렇게 되겠네요. 계산해 보세요. 그래서 F분은 EFA가 된다. 라는 사실을 밝혀냈죠. 자, 그러면 자, A와 C의 사이 거리가 2D이고 B와 C의 사이는 D야. 선생님이 써가면서 할게. A와 C 사이 거리는 2D이고 그쵸? B와 C 사이 거리는 D야. 이 FA가 2B라는 힘이 사실 차이 난다는 건 뭐냐면 조금만 표현을 해볼게요. FA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 A와 C 사이의 거리 힘이라고 했잖아. 2 곱하기 K 곱하기 AC는 얼마나 되는 거죠? 4D의 제곱 그리고 AC가 되는 거고 FB는 얼마나 되는 거죠? K D의 제곱 그쵸? FB하고 QC가 되는 거죠. 참 QB랑 QC가 되는 거죠. 그러면 사실 이거는 요거랑 다 어떻게 되는 거죠? 다 같은 값이죠. 그러면 이 얘기는 지금 약분돼서 EQA와 그리고 QB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치? 그럼 QA는 EQB가 되는 거죠. A의 전원량은 B의 전원량의 2배이다. 그냥 선생님이 아예 그냥 이렇게 식을 통해서 한번 해봤어요. 그러면 전원의 크기도 지금 우리가 A와 B의 전원의 크기도 뭐였다?
비교할 수가 있었다. 자, 그러면 기억부터 풀어볼게요. 기억. A는 플러스 전화이다. 맞죠? 그리고 니은번 구한 게 뭐냐면 A와 B의 전하는 크기를 물어봤잖아. 그래서 A가 B의 2배이다. 맞는 말이죠. 그쵸? 자, 디귿에서 가에서 C를 3D로 놓았을 때 3D로 놓았을 때 C에 작용하는 방향은 어떻게 되는가? C를 3D로 바꿨다는 거죠. C를 3D로 바꿨다는 얘기는 우리가 한번 전환형을 비교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잠깐만. 방금 A의 전환형이 B의 2배라고 했으니까 얘가 Q라고 했을 때 얘는 2Q가 되는 거죠. 그쵸? 그리고 C의 전환형은 몰라, 우리가. 아직 구하지 않았어. 그치? QC라고 할게. 그럼 C를 3D로 바꿨다는 의미가 무슨 얘기냐? 자, 그러면 우리 각각 또 하면 되겠죠. 얘가 아까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니까, 그쵸? 여기도 플러스가 되겠죠. 그러면 이 힘을 한번 표현을 한번 해봐야겠네요. 그러면 얘하고 얘는 밀어내는 힘이고, 얘하고 얘는 또 당기는 힘이 되겠네요. 그치? 그러면 K 곱하기 K, 그리고 AC부터 따져볼게. 거리가 3D니까 9D 제곱, 그리고 QA인데 EQ라고 쓰고 QC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이게 지금 A와 C 사이에 작용한 힘, 오른쪽 방향으로 지금 작용하겠죠. 플러스 플러스니까.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방향이 되겠죠. 이번에는. 그렇죠? 뭐하고 지금 B하고 C. 그럼 K 거리는 4D의 제곱, 그리고 Q에다가 QC가 0보다 크냐 작다를 표현하면 되는 거야. 0보다 크면은 얘가 큰 거고 0보다 작으면 얘가 더 큰 거죠. 그럼 얘를 분석을 해봐서 우리가 비교할 수 있겠죠. 그러면 K 얘하고 얘는 다 같은 값이잖아. 결국 상수값만 비교하면 돼. 9분의 2하고 4분의 1하고 누가 더 큰 거죠? 뭐 계산해보면 되지. 그럼 우리 36으로 약분할 수 있죠? 그치? 그러면 8, 얘는 얼마죠? 9. 그러면 얘가 더 큰 거잖아, 지금. 왜 오른쪽이 더 크잖아. 그치? 그러니까 더하면 마이너스 36분의 1이 나오겠네. 즉 0보다 작은 값이니까 얘가 더 큰 값이죠. 그쵸? 그러면 얘가 더 큰 값은 아까 뭐 마이너스가 더 크니까 마이너스 S축 방향이 되겠네. 맞는 말이네, 디귿번에. 그쵸? 이렇게 전하의 종류 찾고 전하는 크기 그리고 각각의 전기력을 비교하면 되는 문제다 라고 푸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도 지금 이거는 자꾸 연습을 해보고 푸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거 말고도 기출문제 여러 가지 있으니까요. 한번 풀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284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284번. 그림과 같이 점전한 A, B가 X는 0, 3D에 고정되어 있다. A는 음전환이다. 그리고 양전환을 띈 입자의 X 위치를 바꿔가며 X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를 측정하였더니 마이너스 D, D, 4D일 때 F1, F2, F3라고 표현을 했네요. 자, 그리고 F2가 가장 크고 그 다음에 F3, F1일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골라보세요. 자, 표현을 하나씩 해야 될 것 같네요. 지금 어 이거를 먼저 비교를 하려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쉬운 거는 쉬운 거보다 시작은 얘가 여기로 옮겼을 때 거리는 안 변하고 방향만 바뀌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D니까 작용하는 힘의 방향만 따져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를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지만 시작하는 거는 뭐냐면 F1과 F2를 먼저 비교해 보는 게 가장 급선무인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그래서 방금 F2가 F1보다 크다는 거였잖아요. 그 사실을 한번 바탕으로 우리가 한번 문제를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려볼게요. 0, D, 2D, 3D, 그리고 마이너스 D일 때 지금 X가 존재하는 거죠. A는 여기서 마이너스고, 그쵸? 그리고 B가 있고, B는 뭔지 모르겠고, 그리고 X가 있겠네요. X는 파란색으로 해보겠다. X는 파란색이고, 그리고 플러스로 표현할 수가 있겠네. 그치? 이게 지금 X. 그 상태랑 얘를 다시 그대로 써서 이렇게 0, D, 2D,
3D가 되고 마이너스 D고 A 그대로고 B가 있을 테고 A의 전화량 B 그리고 이번엔 X가 여기 있는 거죠. X가 여기 있다. 그리고 전화량은 플러스다. 라고 주어져 있죠. 자, 그러면 이 얘기를 내가 왜 시작을 했냐면 A와 X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 크기는 같아요. 왜? 전하의 거리도 같고 전하량도 변함이 없잖아요. 그러면 단지 얘하고 방향만 바뀌었을 뿐이죠. 그렇죠? 원래 이쪽 방향이 이쪽 방향으로 바뀌었다는 것 뿐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F2가 F1보다 크다라는 거죠. 자, 써볼게요. 여기서 A와 X의 전기력이 크기는 같죠. 그렇죠? 근데 F1이 F2라면 X와 이 B 사이에 그렇죠? 얘가 원래 이쪽으로 작용하는데 지금 얘가 이쪽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랬을 때 지금 X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지금 커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A와 X가 B와 X가 같은 거라면 같은 방향이라면 그쵸? 이게 더 커졌겠네요 지금. 그치? 얘는 지금 이 방향에서 같은 방향에서 이 X의 작용 힘이 커지겠네. 그쵸? 지금 무슨 얘기냐? B가 무조건 플러스가 돼야지만 커질 수 있다는 거. 만약에 거꾸로 B가 마이너스여서 자 X의 작용 힘이 이렇게 이쪽 방향이고 여기서도 이쪽 방향이 더 커졌다는 얘기는 지금 얘가 이쪽 방향이 이쪽으로 바뀌었잖아요. 상쇄가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전기력 크기는 같은데 A와 X의 전기력 크기가 같은데 B가 가까워지면서 이쪽이 더 세졌으니까 더 상쇄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요거는 이 X와 이 B 사이에 미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이 사이에 미는 힘이 있기 때문에 지금 더 커질 수 있다는 거죠. 즉 B는 무조건 플러스가 돼야죠. 이거를 하나씩 하나씩 따져보는 게 좀 어렵죠. 내가 첨생에 말한 게 뭐냐면 전화의 종류를 알아야 되잖아. 그래서 가장 쉬운 게 뭐냐면 지금 X가 요 상황일 때, 요 상황을 바뀔 때 요 두 개를 비교해야지만 이 B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B는 무조건 플러스가 돼야 되죠. B는 무조건 플러스가 된다는 사실을 밝혀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그러면 여기 이제 니은번 보시면 뭐라 나와 있냐면 D와 ED 사이에 전기력 0이 되는 공간이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상쇄가 되는 공간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X가 봤더니 A, B도 이쪽이고 그리고 얘도 플러스기 때문에 무조건 이쪽이니까 요 0부터 3D 사이에는 다 이쪽 방향으로 왼쪽 방향으로 지금 힘이 작용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0인 점이 존재할까 안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겠죠. 그럼 요걸 통해서 니은번은 틀렸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A의 전화의 종류도 알았고 B의 전화의 종류도 알았어요. 그쵸? X는 주어져 있으니까요. 전화량의 크기를 따져봐야 되는데 이제 문제에서는 뭐를 물어봤냐면 B와 전화량의 크기는 B가 A보다 크다. A, B의 전화량 크기를 물어봤네요. 그쵸? 그러면 지금 우리 요 F1, 그쵸? X가 마이너스 D일 때 F1, 그리고 여기일 때는 F2라고 했고, 여기일 때 지금 F3라고 했는데,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얘하고 F1과 F2가 비교해서, 그쵸? 전기력의 방향이 바뀌었잖아. 그러면 이번에는 얘는 그대로고, 얘를 여기로 옮겼을 때, 그쵸? 전하는 크기가 어떻게 바뀔지에 서 F1과 F3를 비교를 해보자는 거죠. F1과 F3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한번 따져보도록 하자. 자, F1과 F3가 이론 관계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일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자, 근데 F1이 F3랑 했을 때 F3가 더 크다. 여기 있을 때 더 크다라는 것은 X가 마이너스 D 있을 때와 4D에 있을 때 그쵸? 지금
더 힘이 커졌다. 이쪽이 B에 가까워질수록 힘이 더 커졌다는 거죠. B에 가까워져서 X에 작용하는 힘이 커졌다는 거죠. 크다. 그러면 이게 뭘 뜻하는 거냐라고 할 수 있냐면 B의 전환량이 더 크기 때문에 B의 전환량이 A보다 크기 때문에 더 영향을 준다는 얘기야. 지금 자 X가 A에 가까울 때는 당연히 A에 더 영향이 더 크겠죠. 근데 그 힘 F1과 이 B로 가까웠을 때 다 똑같은 상황에서 B로 가까웠을 때 그쵸? 그랬을 때 이 힘이 F3가 더 크다는 의미는 뭐 어디 방향이 모르게 더 크다는 의미는 B에 작용하는 전하량이 더 크기 때문에 더 많이 작용하는 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를 조금 표현을 해볼게 선생님이 어떻게 표현하면 우리 전기력을 구하는 공식을 한번 표현을 해볼게. 지금 이 말이 이해 안 되는 친구를 위해서 해보면 A에서 여기 있을 때 작용하는 힘은 뭐냐면 K 자 A와 X니까 D제곱 그치 Q QA 이 전원량을 Q라고 하고 얘를 QA QB라고 놓는다는 얘기야. 그쵸? 빼기 그리고 K 16 그쵸? 왜? 4D 차이만큼 나니까 16D 제곱 Q QB 전환이 되는 거죠. 그쵸? 요게 지금 F1의 크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F2를 봤더니 K F3죠 참. 그리고 B D의 제곱 Q QB 잠깐만. 자, 그리고 우리 여기 있으니까 요 A와 작용한 힘 K 16 D의 제곱 Q 그리고 QA가 어떻게 되냐? 요게 더 크다는 거죠, 지금. 그렇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오른쪽 플러스를 놨었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한 거야. 자, 그러면 이걸 정리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된다? QA가 QB보다 크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네요. 여러분들이 OK 값 다 소거하고 D제곱 소거하고 Q 소거하고 그리고 통분하고 그러면 QA와 QB의 전환량을 비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처음 했던 이론적인 것도 있지만 지금 이렇게 수식으로 증명했잖아요. 지금 그쵸? 그래서 B의 전환량이 A보다 크다는 사실을 밝혀냈죠. 기억은 맞는 말이 되겠네요. 디귿번 X는 마이너스 D에서 X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마이너스 X축 방향이다. 그러면 또 마찬가지로 이것도 하나씩 하나씩 따져봐야겠네요. 자, 디귿에서 마이너스 D일 때 X가 마이너스 D일 때 작용하는 힘과 X가 뭐 D일 때 작용하는 힘을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X가 D일 때는 여기 A의 전원량이 있고 X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B가 이렇게 있겠네요. 그치? 자, 선생님 하나씩 하면 A는 아까 뭐였었죠? 플러스라고 나와 있고요. A는 마이너스죠. 자, 마이너스. 그리고 얘는 플러스. B는 아까 뭐라고 했죠, 선생님이? 플러스가 무조건 돼야 된다고 했었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 D일 때는 A 그대로 쓰고 이거고 X가 이렇게 있겠네. 그치? 이렇게 A, B 하나씩 하나씩 해볼게요. X. 그치?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먼저 얘하고 A하고 X는 지금 이렇게 끌어당긴 힘이 작용하겠죠. 그거를 FA라고 할게. 자, 그리고 X와 B는 플러스 플러스니까 서로 밀어내겠네요. 그거를 FB라고 할게요. 그치? 자, 그리고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D일 때 볼게요. 마찬가지로 X와 B는 서로 끌어당기니까 FA가 서로 끌어당긴 힘 FA
그리고 얘하고 B하고 얘는 멀어지는 힘인데 지금 뭐냐면 이 포인트가 여기는 지금 2D만큼 차이 나죠. 그치? 근데 얘는 지금 4D만큼 차이 나죠. 그러면 4D 제곱 16분의 D제곱 몇 배 차이? 4배 차이 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힘이 4분의 1배로 줄어들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지금. 그래서 이 힘은 4분의 1 FB로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왜요? BA와 B에 작용하는 거리가 2배가 늘었잖아. 그러니까 힘은 4분의 1배가 돼야 되지. 그치? 그렇게 해서 4분의 1 FB, 4분의 1 FB로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것을 선생님이 지금 얘기하고 있어. 그리고 하나 더 해야죠. 뭐냐면 x가 뭐였었죠? 아까 4D일 때 있잖아. 4D일 때. 그쵸? 그러면 a 그대로 마이너스 b 플러스고 x가 여기 있을 때. 그쵸? 여기 있을 때도 우리가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먼저 b하고 x는 지금 어, 서로 밀어내는 힘인데 아까 얘는 2배였고 얘는 지금 2D였고 얘는 D니까 똑같은 원리로 하면 얘는 얼마가 되냐면 4FB가 되겠네. 오케이? 그리고 A와 X 거리는 아까 이게 D일 때였고 얘는 지금 얼마냐면 3배 뭐야? 4배 차이 나는 거잖아 거리가. 그러니까 16분의 1배로 바뀌겠네. 그쵸? 그러면 얘는 이렇게, 이렇게 얘가 얼마냐면 16분의 1 FA로 쓸 수가 있겠네요. 그쵸? BY 거리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네. 자, 그러고 나서 문제에서 물어본 건 마이너스 D에 X에 작용하는 마이너스 D일 때 X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우리가 뭐가 나왔냐면 F2하고 F3가 F2가 더 크다는 사실을 아까 밝혀냈잖아. 그치? F2는 D일 때, F3는 4D일 때를 비교하는 거죠. 그러면 요 F2를 비교해 봤더니 D일 때라고 했잖아. 그쵸? 요게 F2죠. 그러면 F2를 구해 보니까 뭐냐면 FA와 FB가 같은 방향이잖아, 지금. 그치? 그러니까 이게 더해지면 되는 거고 F3는 지금 뭐냐면 요거잖아, 지금 선생님이. 그랬더니 4FB에서 반대 방향 16분의 FA를 빼준 거잖아. 근데 여기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 지금. 그치? 그러면 내가 왜 이걸 통해 뭐를 하고 싶냐면 FA와 FB가 얼마큼 차이가 나는지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리해보면 자 16분의 17 FA와 넘어가니까 3 FB가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FA는 17분의 16 곱하면 되겠죠? 17분의 16 곱하고 3한 게 FB가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 17분의 48 FB가 이렇게 나오겠네. 그 FA의 힘이 17, 48 FB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걸 왜 하냐면 지금 내가 X는 마이너스 D에서 그치? X는 마이너스 D에서 힘의 크기가 지금 방향을 물어봤잖아. 그럼 XD를 봤더니 FA 빼기 4분의 1 FB가 어떻게 되는지를 물어본 거야. 근데 지금 FA가 지금 요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FA가 뭐보다 크냐면 지금 FA가 4분의 1 FB보다 크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네. 그치? 그래서 이걸 구한 거야, 지금. 4배로 곱한 것보다 이게 그 FA가 크니까 우리가 이게 더 큰 값이니까 0보다 크니까 오른쪽 방향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오른쪽 방향이 된다는 거죠. 디귿번에서 x는 마이너스 d에서 x에 작용하는 전기력 방향은 플러스 x축 방향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답은 1번만 맞는 말, 기억만 맞는 말이 되겠네. 자,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 284번 문제가 이것도 생각해야 저것도 생각해야 되고 이게 모의고사 기출 문제인데 처음 접하면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우리 아까 중간중간 포인트마다
빨리빨리 푸는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쵸? 그런 거 포인트를 파악하고 좀 숙지를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